안녕하세요, 리베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1월 1일 첫 영상이네요. 이 영상이 작년에 찍은 건데 좀 이상하네요. 작년이라고 하니까 또 이 영상이 또 내년에 나갈 거긴 한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되시는 일 다 모두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할 기술은 반응형 웹 그리고 콘텐츠 따라 만들기 중에 반응형 웹 부분을 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반응형 웹 했을 때 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갤러리 게시판 쪽 한번 반응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정확하게 갤러리 게시판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형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어떻게 반응형을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보실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총 4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요 이미지를 우선 잘라야겠죠.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는 요 동그라미, 요 약간 요 부분 이미지랑 분립,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자르고,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이미지를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이미지든 간에 모바일 가게 되면 또 좀 찌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PC에 있는 이미지를 자르시는 게 좋아요. 모바일 이미지는 모바일에서 새로 생겨난 이미지가 아니면 자르진 않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미지는 PC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PC 디자인에 있는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자르셔야 되고, 그리고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미지가 더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우선 이거는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PC한 이미지 하나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이라고 해서 자를게요. 나머지는 크기가 같기 때문에 좀 마케터로 옮기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CC 오면서 그냥 PNG를 저장하니까 최근에 업데이트된지는 모르겠는데 이 PNG를 저장할 때 용량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색해보니까 Save for Web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하실 때 그냥 Ctrl S 하지 마시고 Ctrl Shift Alt S 하시면 Save for Web이라고 해서 용량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용량도 선택할 수 있고, 용량이 그 이미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화질도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Save for Web이거든요. 그래서 Ctrl Alt Shift S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용량 밑에 다 나오죠. 용량 6MB, 6KB, 9KB네요. 그래서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건 PNG고, 웬만하면 PNG로 다 요즘에 하는 추세라서 워낙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장시킨 것이 이렇게 4가지 이미지를 저장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요 이미지와 요 분립도 필요하죠. 요 분립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려볼까요? 이미지를 만들어도 그려도 되는데 2가지 다 한번 해보죠. 요거를 저장을 시키고, 우선은 우리는 PSD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배경이 있는 채로 좀 자르게 됐어요. 만약에 PSD가 있으시면 배경이 당연히 뚫린 상태로 투명하게 잘라야겠죠. 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선은 이 상태가 가장 큰 사이즈고요. 그 다음 사이즈는 이렇게 작아집니다. 좀 2개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좀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 좀 더 작아지고, 좀 확대해보면, 자, 이미지가 더 작아지고, 이 부분 100% 상태예요. 오른쪽 이미지도. 자, 버튼 위치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글씨는 좀 더 작아지고요. 여백도 더 작아지죠. 이미지도 작아져요.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는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되는 것은 바로 요 건데, 자, 한번 배치를 시켜보고, 자, 요 상태죠. 맨 오른쪽 게 모바일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타블렛, 그리고 PC 전용인데, PC에서 타블렛 갈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글씨 크기, 여백, 그리고 이미지 크기 정도 작아지고, 모바일 왔을 때는 이제 옆으로 다 붙었던 게 일렬로 다 떨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 버튼도 좀 위치가 달라지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자, 이제 HTML 들어갈 텐데, 자,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우선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ULLI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ULLI에 안에 링크가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 링크가 다 걸리거나 아니면 바로 가기만 클릭하겠다 라고 하면 링크를 전부 다 감쌀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전부 다의 UL이고 각각의 LI 해서 총 4개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트, 이미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미지는 제목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나눈 경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눈 경영 자체를 제목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체 링크를 한번 걸어 둘게요. 왜냐하면 모바일 가게 되면 전체 링크 거는 이유가, 모바일로 가서 만약 이것만 링크 걸렸다 라고 하면 우리가 클릭을 할 때 여기저기 다 터치를 해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바일 갈 때는 전체 다 링크를 걸리는 게 좋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바로 가는 여기 있지만 PC에서도 전부 다 링크가 걸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참고로 A 요소 안에 A 요소 들어오면 마크업 오줍니다. 자, A 요소 안에다가 H2라고 할게요. H1은 뭐 사이트 제목이니까 나눈 경영인데 이미지를 불러야겠죠. 자, 이 폴더에 있는 첫 번째 이미지가 되겠죠. 대체 텍스트 필요하죠? 대체 텍스트는 나눔 경영이에요. 우선은 빈란으로 두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작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H2 됐고, 그 다음 ULLI 다시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LI에 텍스트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텍스트가 총 3가지죠. 3가지 넣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인데, 바로가기 링크 안에 링크 못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가기를 그냥 스팬 요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작성하지는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많이 된 것들, 뭔가 반복되는 것들, 안에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은 것들은 하나하나 코딩하지 마시고요. LI를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복사 붙이기로 넣습니다. 이렇게 4개를. 이렇게 4개를 넣게 되면 나중에 글씨만 옮겨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만 옮겨 놓으면 뭐 고시 복사 붙이기 하시면 되겠죠. 우선 저는 써야 되니까 쓰겠습니다. 나눔 경영하고, 그리고 그룹 차원의 재난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텍스트를 다 써놨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쓴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브라우저로 가게 되면 이렇게 제가 나눠 봤어요. 우선 이렇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나중에 좀 작업을 해놓을 거고, HTML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볼까요? 자, 이 상태에 지금 CSS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H 요소로 놨어요. 현재 H 요소로 놓고, 그리고 ULLI 놓고, 이 부분은 그냥 스팬 요소예요. 자, 우선은 한 가지만 만들어 놓고 전체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을 우선 넣어 볼까요? 선을 넣는데, 우선 선을 보면 위에 이미지와 밑에 선이 끊겨 있어요. 오른쪽으로도 보면 선이 끊겨 있고요. 위에 보게 되면 선이 아예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선을 전체 다 감싸는 게 아니라 이미지 따로, 이 안에 있는 선 따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는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요 밑에 선이 있는데 요 선은 UL에 선을 넣겠습니다. 왜 UL이냐? 우선 우리가 코딩한 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A 요소 전체 감싸는 거죠. H2 안의 이미지예요. H2 안의 이미지는 바로 이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ULLI가 이 3가지의 LI가 덮고 있는 게 UL이잖아요. UL이고 이 스팬은 앱솔루트에서 띄울 거예요, 공중에. 자, 그러면 UL밖에 없어요, 선을 넣을 공간이. 그래서 UL을 바로 잡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우선 넣고요, 갤러리라고 넣고,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순서는 모바일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PC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LI인데 그냥 LI 하면 얘도 LI예요. 그리고 얘도 LI이기 때문에 LI 안에 있는 LI라고 바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을 넣을 거예요. 선의 색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DDD네요. 그러면 DDD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 넣었는데 LI가 아니라 LI는 UL이죠. UL에 넣으면 이렇게 박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자, 좀 이제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다 붙어 있잖아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임의로 제가 여백을 한번 넣어 줄게요. 그래서 임의로 넣고, 여기 너무 끝까지 선이 다 가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자, 전체 크기 한번 줄게요. li의 크기를 줘버리죠. li 자체 크기를. 자, 이 부분에 나와있죠. 470 픽셀. 자, 이 li는 말하는 게 요 두 번째 li가 아니라 첫 번째 뎁스에 있는 li예요. 이 li들이 옆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li에서 여기에서 470 픽셀이 나오겠죠. 자, 미리 보게 되면 470 픽셀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li도 470 픽셀, 위에 있는 li도 470 픽셀이에요. 모든 li가 470 픽셀로 나와 있죠. 바로 이 li 전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식 선택자 쓰게 되면 이 li만 가로 사이즈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리스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미지는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만지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요 텍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15픽셀 크기가, 높이가 크기죠. 그리고 333 컬러는. 자, 그러면 UL 안에 있는 텍스트, li 안에 텍스트까지 할게요. li 텍스트가 폰트 사이즈가 15픽셀에 컬러가 333입니다. 컬러가 들어가게 되고, 자, 앞에 블릿이 붙어 있죠. 각각 li마다 블릿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블릿을 넣을 때는 백그라운드로 넣습니다. 백그라운드 URL 해서 이 블릿 넣어줍니다. 블릿 넣어주고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no repeat 넣어줍니다. 위치는 잡아줘야죠. 그래서 레프트로 하게 되면 왼쪽은 레프트는 0, 탑은 센터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레프트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다 붙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좀 확대해 볼까요? 글씨가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느냐? 배경이니까 글씨와 배경이 같이 붙어 있게 되죠. 그걸 띄워줘야 돼요. 띄워주기 위해서는 15픽셀 정도 떨어져야 되겠네요. 텍스트 인덴트와 패딩이 있는데 패딩으로 하겠습니다. 패딩이 15픽셀. 15픽셀을 넣어줍니다. 맨 왼쪽이기 때문에 4번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합니다. 자, 15픽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li와 li 사이에 공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줄간격을 0을 줄간격을 초기화시켜주면 이렇게 패딩 주셔도 돼요. 이런 상태로. 그래서 밑으로 패딩 이렇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줄간격을 생각을 한다면 따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줄짜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간격 생각 안하고 줄간격 초기화하고 밑으로 여백을 줄게요. 12픽셀이네요. 그러면 줄간격 초기화부터 해야겠죠. 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좀 위아래로 좀 바꾸겠습니다. 코드뷰를. 네, 이 상태가 되고, 자, li의 줄간격 초기화 시켜야겠죠. 줄간격 100%가 초기화 하는 거고요. 밑으로 12픽셀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12픽셀을 다시 줍니다. 그럼 왼쪽과 아래에 각각 패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단점이 있어요. 지금 확대해보면 레프트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한번 찍어볼게요.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마우스를 놓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파란색은 일반 영역이고요. 그리고 녹색 영역은 패딩 영역이에요. 그래서 패딩을 왼쪽 아래로 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12픽셀, 15픽셀 왼쪽 아래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지금 로리핏에 레프트로 줬단 말이죠. 레프트라는 얘기는 X축은 0, Y축은 센터라는 얘기예요. 센터인 거는 뭐냐면 높이가 늘어나면 높이에 따라서 정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늘어났느냐, 밑으로 패딩을 주면 패딩은 높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15픽셀이 더 늘어난 거예요. 밑으로 높이가. 그러면 이 부분을 레프트로 주는 게 아니라 레프트는 0, 그리고 탑은 임의의 수로 주셔야 돼요. 임의의 수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픽셀, 왼쪽은 0이고 위로 5픽셀 떨어지는 수치를 다시 한번 주셔야 돼요. 그러면 0에 5픽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대 초기화 시켜주고 작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밑으로 12픽셀을 줬단 말이죠. 밑으로 패딩 12픽셀 하면 맨 아래도 12픽셀 패딩이 들어가요.
자, 가이드선 한번 그어봅시다. 가이드선 걷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이죠. 여기서 가이드선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li는 현재 여백이 밑으로 닿기 때문에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벌려야 될 것은 우리가 잘 계산해야 되는 게 UL의 패딩을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크게 벌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패딩을 줬기 때문에 여기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밑으로는 20픽셀, 그리고 왼쪽으로는 29픽셀, 위로는 30픽셀이네요. 30, 20, 29. 자, 그러면 UL의 패딩이죠. 30, 29,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좌우측 평등하게 주는 거예요. 좀 29 민감하다. 30, 그냥 30으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통일 다 30 시키겠습니다. 저는 좀 반올림 하는 편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위, 아래, 좌우 다 주었어요. 자, 그러면 바로 가기만 좀 해결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크기도 좀 작아지는데 이건 좀 뒤에 나중에 볼게요. 자, 바로 가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가기는 앱솔루트로 띄운다고 했죠. 앱솔루트로 띄우면 누구 기준인지를 봐야 돼요. 자, 좀 내려보고 스팬의 부모 찾아야죠. 부모는 바로 A 요소 아니면 LI 요소예요. 그냥 A 요소에 릴러티브 주고 스팬 요소에 앱솔루트 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CSS에서 A 요소를 잡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A 요소를 포지션 릴러티브로 잡아버리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록까지 해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록 안하면 영역이 약간 덜 잡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스팬 요소를 잡아서 포지션 앱솔루트 하고 라이트 버텀 넣습니다. 라이트 버텀이라는 것은 오른쪽부터 29픽셀 밑으로부터 79, 29에 79네요. 그러면 오른쪽 29픽셀 그래서 79픽셀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계산하실 때 어떤 분들은 왼쪽에서 이만큼, 위에서 이만큼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세요. 나중에 득이 됩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디자인 해주면 되겠죠. 디자인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가로 세로 고정으로 들어갈게요. 81, 28 81, 28 가로 사이즈 81 세로 사이즈 28 픽셀이에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그냥 줘도 돼요. 왜냐하면 스팬은 인라인 요소인데 앱솔루트 들어가면 자동으로 가로 세로 계산이 자동으로 크기가 들어갑니다. 배경색 줄게요. 배경색 들어가고 글씨 크기, 가운데 정렬, 색상 13픽셀의 흰색이죠. 폰트 사이즈 13픽셀의 흰색, 그리고 줄 간격을 높이만큼 주게 되면 세로 중앙으로 오게 되고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하게 되면 X축 가운데 정렬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왜 위로 올라갔죠? 바로 UL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UL의 크기를 고정시켜야 돼요. 2개 있어도 위로 붙고 3개 있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전체 UL 크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UL 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81픽셀이죠. 패딩 포함입니다. UL의 크기가 81픽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같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같은 크기가 다 들어가서 다 같은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정렬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정렬인데 우선은 현재 좌우에 어떠한 영역도 없어요. 위에 제목도 없고 주위가 가로 사이즈가 전체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좀 약간 이 이미지만 봐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우선은 임의대로 제가 전체 가로 사이즈를 주고 아니면 패딩을 플롯을 줘서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우선 플롯을 줄게요. 플롯을 주고 LI에 바로 이 LI에다가 플롯 주겠습니다. 플롯 레프트를 주게 되면 옆으로 다 붙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면 이 화면이 더 갈 수 있다면 3개로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가로폭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예외를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 40픽셀 밑으로도 40픽셀 정도 되겠네요. 자, 밑에 40 위에 40 해서 여백 줄게요. LI의 패딩으로 주겠습니다.
패딩으로 오른쪽으로 40, 밑으로 40 픽셀 넣어줄게요. 자, 그럼 이게 다 떨어지게 되죠. 문제 우리가 두 개씩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전체 가로 사이즈 한번 주셔야 돼요. 전체 가로 사이즈는 현재 갤러리 UL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갤러리 UL을 가지고 가로 사이즈 한번 넣어줄게요. 가로 사이즈 한번 재야겠죠. 가로 사이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979네요. 979 픽셀을 넣어줄게요. 자, 근데 다 떨어졌어요. 왜 다 떨어졌냐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40픽셀 줬어요. 패딩을. 그럼 여기도 40픽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 전부 다 40픽셀인 거죠. 여기 전부 다 40픽셀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가로 사이즈 쟀을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더 이상 올라갈 여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붙은 것은 패딩을 다 빼야 돼요. 자, 패딩을 빼려면 2, 4, 6, 9, 2의 배수만 패딩을 빼면 돼요. 자, 우리가 배웠죠. 그럼 패딩을 빼는 거, 2의 배수를 뺄 수 있는 거 NTH 차일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 자식의 LI에 NTH 차일드가 들어가요. 2의 배수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에 패딩을 뺄 거예요. 패딩을 라이트 0으로 빼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 빠졌는데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간 이유는 전체 가로 사이즈가 약간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전체 가로 사이즈가 밑에 470 한 단계 좀 늘려볼까? 80으로는 되네요. 980까지였네요. 제가 약간 실수 있었던 것 같은데 980 딱 넣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꺼도 다 들어가죠. 그러면 두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패딩이 없죠. 지금 보면 여기에 패딩이, 자, 파란색은 영역이고요, 녹색은 패딩입니다. 패딩 들어갔고 없고, 패딩 들어갔고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의 배수대로 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PC 버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반응형을 들어갈 텐데, 이제 타블렛 한번 반응형을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타블렛 쪽은 이제 더 작아졌어요. 이 작아진 것을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로 사이즈도 달라졌죠. 사실 전체 가로 사이즈는 총 부모에서 하는 거지 이 UL에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컨텐츠라는 어떤 클래스나 메인이라는 요소의 자체에서 가로 사이즈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건데, 지금은 이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에 넣는 거거든요. 그 점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전체 가로 사이즈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야 되죠. 전체 가로 사이즈 여기부터 여기까지 넣습니다. 534 픽셀이네요. 그럼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tablet.css 가서 534로 바꿉니다. 534 바꿔서 한번 줄여볼까요? 쭉 줄여보면 우리가 반응 가는 것이 현재 제가 800픽셀부터 반응이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왔을 거예요. 반응이. 자, 보면 UL 534로 딱 됐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LI의 크기도 봐야 돼요. LI의 크기는 256이네요. 근데 우리가 LI 크기를 조정했었나요? 인덱스점 보면 LI 크기 조정했었네요.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사이즈 잰 것 256이에요. 256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패딩을 한번 볼게요. 패딩은 여기에서 이렇게 잽니다. 22픽셀. 그러면 전부 다 22픽셀로 나오겠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이 밑에만 보면.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PC는 우리가 고정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전체 덩어리 자체가 가운데 정렬이 있고 좌측 정렬 또 우측 정렬 막 하면서 큰 덩어리가 그렇게 작업을 해서 고정 픽셀 안에서 퍼센트로 이렇게 넣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젠 타블렛, 모바일 디바이스 오게 되면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꽉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가야 돼요. 지금 가로 사이즈가 몇 픽셀이다, 그리고 LI가 그의 반에 나와서 몇 픽셀이다, 이런 거 작업하는 게 아니라 50% 두 개씩 나누니까 50%씩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는 100%로 가로 사이즈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타블렛이 가로 형태, 세로 형태, 그리고 타블렛도 해상도마다 또 다르고 크기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픽셀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블렛부터는 모바일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퍼센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야죠. 전체는 100%,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50%로 나눠야 돼요. 반반씩 나누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50% 나누는데 여기서 패딩으로서 여백 줬잖아요. 이 부분은 박스 사이즈로 해줘야 돼요.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스 사이즈 해주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가로수로 생기는 이유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index.css에서 이미지 정리한 게 없죠? 이미지 바로 선택을 해줄게요. li 안에 있는 이미지 선택을 하고 가로 사이즈를 100%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선 또 하나씩 잡아가 보죠. 이 이미지가 100% 했기 때문에 크기가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자, 봅시다. 그리고 오른쪽 패딩 했는데 지금 오른쪽은 더 커고 왼쪽은 또 작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작업이 있어요. 2의 배수는 패딩 라이트 0. 가로 사이즈와 패딩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퍼센트를 늘리게 되면 패딩이 없는 곳은 더 커지고 패딩이 있는 곳은 더 작아지겠죠. 이 여백 때문에 더 못 나가니까. 그럴 때는 패딩을 빼고 좀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하셔야 돼요. 그 패딩을 뺀다는 것은 바로 en, NT 차일드 en에서 패딩 라이트가 0이 아니라 패딩 라이트 22로 다시 복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2였죠. 네, 이 부분을 복구를 해주고 다 넣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부분을 좀 다시 다듬어야 됩니다. 좀 더 키워서. 그래서 그걸 좀 뒤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글씨 크기나 여백 좀 한번 맞춰줄게요. 우선 글씨 크기는 이제 여백부터 29픽셀, 왼쪽으로는 8픽셀이네요. 29에 8. 자, index.css 가서 여백 이곳이었죠. 여기서 29. 오른쪽은 8픽셀이었어요. 자, 밑에는 한번 계산해 봐야죠. 밑으로 여백이 8픽셀이었으니까 나머지 값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사실 밑에 여백은 필요 없어요. 높이 주면 되거든요. 높이로 대신 복구를 시키겠습니다. 높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죠. 119픽셀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119픽셀, 아래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높이가 있게 되면 모든 영역을 밀어붙기 때문에 똑같은 건 또 줄 필요가 없고요. 다시 와서 A 요소, 블록 요소, 렐러티브 다 같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폰트 사이즈도 좀 줄이겠습니다. 폰트 컬러는 같을 테고, 자, 12픽셀에 밑으로는 8픽셀. 자, 12픽셀에 8픽셀이죠. 글씨는 자, 이 부분이네요. 12에 8. 그래서 색상, 줄간격, 초기화 다 그대로 둘 거고요. 폰트 사이즈 바꾸고 밑으로 8픽셀 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만큼 10픽셀만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도 줄어들었죠. 4픽셀로 줄어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슬래시에서 4픽셀 오토하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도 이미지 사이즈를 가로 4픽셀에서 더 줄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래 좀 붙었죠?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좀 올라오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요 바로가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재 위치 안 맞죠? 저는 다 맞추겠습니다. 앱솔루트 위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위치예요. 8픽셀, 25픽셀. 자, 그러면 앱솔루트 찾아야죠. 8에 25픽셀. 사이즈 크기 나중에 볼 거고요. 오른쪽으로 8에 그리고 밑으로 25픽셀이고 앱솔루트는 여전히 같죠. 같은 것은 삭제입니다. 그리고 배경색도 같아요. 폰트 사이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컬러는 같겠죠. 줄간격 높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더 봐야 되고 가로 정렬은 같을 거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틀린지 같은지 봐야겠죠. 자, 80에 28이네요. 80에 28 같네요. 폰트 사이즈도 보겠습니다. 14. 다 같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크기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스크롤 생긴 이유는 우리가 바디에다가 패딩을 한번 줘서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바디에 패딩 줬죠? 이걸 없애주면 됩니다. 자, 바디를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초기화돼서 100% 그대로 있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이미지를 100% 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이즈에 따라서 50% 사이즈죠. 50% 사이즈에 따라서 이미지도 같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보존시키고요. 이제 마지막 모바일 쪽 한번 해볼게요. 모바일 쪽은 지금 타블렛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모바일이랑 지금 글씨 크기 같아요. 위치 같죠? 영역 같아요. 위치도 어느 정도 같은 것 같아요. 이 UL의 높이 그리고 A의 높이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떨어지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자, 모바일 왔을 때 다시 초기화 됐죠?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타블렛 복사 그대로 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타블렛에 있는 형태 그대로 모바일까지 다 같이 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플롯이 없죠? 플롯이 넌입니다. 없다고 삭제가 아니라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플롯이 넌이고 100% 들어가고 패딩도 지금 현재 아래쪽만 패딩이 있어요. 좌우도 있네요. 좌우 패딩 넣어주는데 우선 아래쪽 패딩 20 패딩 이쪽은 좌우 패딩이 아니라 빈 여백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20픽셀만 넣어주겠습니다. 0에 20픽셀 가로 사이즈는 꽉 차야죠. 100% 박 사이즈 유지시켜줘야 되고 이미지 100% 그대로 둬야 돼요. 자,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패딩도 초기화 시켜줍니다. 다 꽉 차게 됐어요. 자, 좌우측 좀 안 보이니까 그냥 제가 여기에다가 임의로 5픽셀 하나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박 사이징 한번 넣겠습니다. 자, 가로 스크롤 안 생겼고 박 사이징까지 됐어요. 자, 밑으로 이렇게 다 떨어졌죠. 이미지 크기도 동일하게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키워주다가 변하게 되는 거죠. 밑으로 키워지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나 여기 한번 크기 한번 볼게요. 크기는 현재 110픽셀 그리고 110픽셀에 13, 15 네요. 그러면 110픽셀로 좀 줄어들었고요. 여기 크기가 13, 15 오른쪽으로 13 밑으로는 15로 다시 좌표가 바뀌었습니다. 버튼의 위치 자체가. 그래서 버튼 위치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늘어나면서 다시 버튼 위치 좀 바뀌면서 다시 늘어나면서 다시 원래 PC 버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로 스크롤 생긴 이유는 바로 바디에다가 제가 100%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디에다가 전부 다 박스 사이즈는 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막 없어졌죠? 들어가고 늘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늘어났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갤러리 게시판 반응형을 했었는데 가장 주의할 점은 우선 PC부터 작업을 한다. 그리고 PC CSS를 작업하고 타블렛 갔을 때 PC에 있는 상속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바꿔줘야 돼요. 바꿀 때는 중복되는 거 삭제를 한다. 그리고 틀린 것만 넣어준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으로 갔을 때 조금씩 코드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때는 서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CSS가 서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블렛에서 작업을 한 것을 모바일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신 다음에 틀린 것만 바꿔주시면 금방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씩 작업을 해보고 충분히 습득을 하셔야지 어떤 굴러가는 느낌을 좀 알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엄지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구독 안 하셨다라고 하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